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긴 번화가. 그곳에 자리한 한 카페의 불빛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은 오지 않을 연락을 기다린 채 외로이 밤을 새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남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살할까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요. 이게 괜찮아질까? 왜 살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많아요. 생활을 어느 정도냐면 밥 먹을 돈도 부족해서 하루 한 끼 겨우 먹어요. 편의점 너무- 도시락 같은 거나 근데 컵라면 너무너무 이런 힘드시죠 거. 지금. 매일같이 쉬지 않고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사장님. 하지만 가게 월세는 물론 공과금도 몇 달째 연체 중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걸까? 사장님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 고급 승용차가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친한 동생한테 소개를 좀 받았는데 네 이름으로 차를 한 대 뽑아서 그거를 렌트를 돌린 다음에 그 할부금과 그다음에 수익금을 주겠다.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개인 렌터카 사업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피해자에게 달콤한 유혹을 시작합니다. 네. 피해자 명의로 차를 매입해 렌트 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것. 명의만 빌려달라. 수익금은 한 대당 150만 원에 할부금 전액 지원은 물론 3개월 후엔 차량 명의도 타인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저런 게 또. 실제로 3개월 동안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피해자는 한 줄기 희망을 보는 듯 했는데 뭐 돈은 들어왔구나 실제. 기쁨은 오래가지 3개월 못했습니다. 때 됐을 때 빼달라고 그랬는데 금방 될 거다 금방 될 거다 계속 연락 전화 그게 처음엔 잘 아니었던 받다가 거죠. 전화는 전화도 안 받고. 항상 저렇다고. 약속된 명의 변경 시점부터 연락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답장에 오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대답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가해자.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이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수록 피해자의 불안함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차량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할부금을 모두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심지어 피해자에게 도착한 의문의 통지서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찾아와야지 그럼. 연고도 없는 광주광역시에서 피해자의 차량으로 된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한 어휴, 건데요. 뭐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의 마지막 행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이패스 통과 기록이 있는데 광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하이패스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중고차 딜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아마 그거 그 해외로 그냥 몰래 팔아 넘겼거나 차를? 아니면 부품으로 해가지고 수출하거나 그랬을 어머나, 확률이 되게 어떡해.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피해자가 매입한 차량 2대 중 1대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어이구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의나 뭐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명의로 인명이 넘어갔어요. 대포차가 돼버린 거잖아요. 매매 상사에서는요 차량 등록 사업소에 그 차주의 동의 없어도 가능해요. 어떡해요? 신분증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요? 차량을 가지고 있고 차량에 대한 뭐 차대 번호, 그냥 너무 제 이름, 허술한데요?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이런 주인이 몰라도. 남은 한 대마저 피해자 동의 없이 매매에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모든 내용은 허술하게 작성됐습니다. 야. 피해자는 졸지에 본 적도 없는 차량 2대를 모두 잃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현재 가게 매출로는 차량 할부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가게 보증금은 모조리 압류되고 아니 말았습니다. 차라도 찾을 수 있으면 괜찮을 텐데. 네, 저희가 한 피해자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경찰에서 얘기하길 피해 금액이 한 100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됐을까요? 저는 이하고 한 9천 정도? 저도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갖고 제가 한 거죠. 그 거래처 사장님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까지 했으니까 믿을만 한가 보다 하면서 그때 그 초반에 돈 잘 줬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면 워낙에 잘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결혼 직전이어서 실제로 결혼식 한 데까지 저도 갔었어요.
되고 결혼식까지 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 도망칠 사람은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좀 믿음을 줬던 거죠. 대형 예식장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가해자는 피해자 대다수를 초대했습니다. 저희도 되게 큰 업체인데 네. 인천에 진짜 이거 개인인데 엄청 크게 하나 있어요. 진짜 한 달에 막 5억씩 벌거든요. 와. 뭐 혹시나 뭐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뭐 피해가거나 뭐 그런 부분들 안 생기게끔 그런 것만 보장만 철저하게 해주시면은 아 그거는 뭐 저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 와 진짜 네. 뻔. 뭐 저도 가정을 지켜야죠. 와 저런 말을. 가해자를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까지 가해자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소개에 소개를 거듭해 50여 명의 피해자가 생겨나게 된 건데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일이 반복되자 피해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돈을 계속 안 주니까 너 고소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안 되니까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20여 명의 피해자는 해당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구속된 가해자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정바라는 건 구속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돈을 찾아야 이 사람을 처벌하고 그러니까.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피해 살아야 회복이 돼. 목적인데 답도 없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어렵다고 그러고 배상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사기는 당했고 피해 야, 회복은 안 진짜 이거 되고 너무 힘든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너무 막막해요. 아이고. 사기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반 살인 사건으로 봐야 돼요. 폭행이 다른 게 폭행이 아니에요. 맞아. 이런 게 맞아 폭행인 맞아. 거예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기당하면.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는 형사에서도 형사 조정이라고 해서 피해자들끼리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이 유죄로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계좌가 가족의 계좌다라고 하면은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가족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의 피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고를 하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러한 행위가 반복이 된다. 집행할 재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가족들에 공범으로 강제집행 면탈죄의 공범으로. 공범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들의 채무는 커져만 가고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당함을 해소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